네, 이처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이 때문에 건축물들이 지진에 잘 견디도록 지어졌는지, 즉 내진 성능에 대한 점검과 보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한국기술건설연구원 유영찬 박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는 어느 정도고 또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올해만 벌써 9번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가운데 좀 규모가 작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때문에 이제 내진 설계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내 건축물에 적용되는 내진 설계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예, 우리나라는 1962년에 건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건축물은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내진 설계를 명문화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세부 시행령이 구비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1988년도에 관련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정비되면서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우선 지진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반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한반도의 지진 발생 빈도의 증가 그리고 외국의 지진 피해 사례를 고려해서 2005년도부터는 3층 이상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조 계산에 의해서 지진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내진 설계 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성능 기준은 1000년에 1회 발생될 정도의 지진 규모, 이를 저희는 천년 재현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지진에 대해서 건물의 구조적인 손상은 발생할 수 있으나 붕괴에 이르지 않도록 하던 것으로서 우리나라 지역에 따라 차이도 있지만 지진 규모로 보면은 5.5에서 6.5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어제 발생한 태안 반도의 지진 규모는 5.1 정도니까 우리나라 내진 설계 기준보다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진 설계에 대한 기준이 점차적으로 강화는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 지진에 대한 안전을 확인한 방법이 있는데요. 현행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서는 3층 이상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구조 기준 그리고 구조 계산에 의해서 직접 지진에 대해서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이하의 작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2층 이하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들은 소위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건축물들은 최소한의 사양 기준, 즉 벽체의 두께를 최소 얼마 한다든지 그 안에 최소의 철근을 얼마 넣는다든지 하는 이런 그 상세를 적용하면은 최소한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내진 설계가 법적으로 시행된 게 88년이라고 하셨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0년도 채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전에 그러니까 88년 전후에 만들어진 건축물 이런 것들은 좀 지진에 취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88년 이후에 6층 이상 그리고 확대가 된 2005년부터는 3층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현재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약 80% 정도가 됩니다. 이런 건물들이요. 통상 중력 하중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계됐다고 하면은 지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중력 하중과는 달리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히 횡력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건물 중에서 예를 들어 필로티 같은 건물이요. 이런 필로티 건물은 1층은 주차장 등으로 쓰기 위해서 비워놓고 2층부터는 벽식 구조로 건설된 이런 구조를 말하는데 이런 필로티 구조물이나 또 80년대에 건설된 아파트 중에서 한 방향으로만 벽체가 배치되어 있는 이런 그 특이한 구조를 가진 벽식 아파트 등은 특히 지진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서 지어지지 않은 건물, 예를 들어서 기존의 건축물이라든가 소규모 건물 이런 걸 그렇다고 뭐 다시 다 지을 수는 없는 일일 거고요. 그 내진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예, 정부에서는 2008년도에 지진재해 대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내진 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 성능을 향상하도록 법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2008년도에 발생된 중국의 서완성 지진의 교훈으로부터 2011년부터는 학교 내진 보강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학교 내진 보강 공사는 학교를 이용하는 어린 학생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 시에 구호소나 피난소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는 별도의 구조 지침을 제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별도의 구조 설계를 하지 않아도 지진은 물론 적설이나 바람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 특히 작년부터죠. 2013년부터는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한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 연구를 5개년의 기간으로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는 뭐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뭐 큰 지진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 해야겠습니다만 이걸 네. 달리 생각하면 그만큼 그 얼마나 내진의 그 기능을 잘 갖추고 있는지 건물들이 이거를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강진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내진 설계 기준은 선진 미국이나 일본의 기준을 참조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 지진 피해 방지를 위한 외국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설계 기준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지진 위험도가 적합하게 평가되었는지 또는 우리나라에는 또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건설되고 있는 건물 형식 등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뭐 그런 것입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고 또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한국형 내진 설계 기준을 본격적으로 정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국형 내진 설계 기준이 필요하다. 네.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유영찬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